오늘 아침에 마켓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치킨 게임 일단 잠시 멈춰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덕분에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한 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는데요. 나스닥이 무려 4%대 급등 흐름을 이어갔고요. S&P 500이 3%, 다우지수가 2.8%의 지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30%, 중국은 미국을 향해 10%의 관세율을 90일간 유지한다라는 내용을 주말 사이 스위스에서 들고 왔는데요. 일단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평가하는지 해당 영상 바로 만나보시죠. In addition, yesterday we achieved a total reset with China after productive talks in Geneva. Both sides now agreed to reduce the tariffs imposed after April 2nd to 10% for 90 days as negotiators continue on the larger structural issues. And I want to tell you that a couple of things. First of all, that doesn't include the tariffs that are already on, that are our tariffs, and it doesn't include tariffs on cars, steel, aluminum, things such as that, or tariffs that may be imposed on pharmaceuticals, because we want to bring the pharmaceutical businesses back to the United States, and they're already starting to come back now based on tariffs because they don't want to pay 25, 50, or 100% tariffs, so they're moving them back to the United States. I spoke to Tim Cook this morning, and he's going to, I think, even up his numbers, $500 billion. He's going to be building a lot of plants in the United States for Apple, and we look forward to that. I really do look forward to that. But the talks in Geneva were very friendly. The relationship is very good. We're not looking to hurt China. China was being hurt very badly. They were closing up factories. They were having a lot of unrest. And they were very happy to be able to do something with us. And the relationship is very, very good. I'll speak to President Xi maybe at the end of the week. And they've agreed to open China, fully open China. And I think it's going to be fantastic for China. I think it's going to be fantastic for us. And I think it's going to be great for unification and peace. China will also suspend and remove all of its non-monetary barriers. They've agreed to do that. Well, they're very numerous. But again, to me, the biggest thing that came out of that meeting is they've agreed. Now we have to get it papered, but they've agreed to open up China. It's going to be great for everybody. Executive order. 네, 양성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단 트럼프 대통령 이번 중국과 미국과의 협상을 놓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미국의 시장을 개방하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압박의 멘트를 날리면서 시진핑 주석과도 통화할 가능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중국 시장 개방에 대해서 두 차례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미국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중국에 진출을 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수혜를 받아갈 것은 미국의 대형 은행주들, 금융주들이 되겠죠. 시장 개방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지, 관세가 단순히 수단에만 불과한 것일지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는 계속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약간의 신중론을 펼치는 발언을 간밤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중국과 미국의 긍정적인 관세 인하 소식에도 불구하고 미국 안에서의 물가와 경제 상황 생각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우리가 145%라는 높은 관세를 보다가 30%라는 숫자를 보니까 갑자기 관세가 훅 내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90일 동안 30%의 관세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미국 경기 자체가 위험성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시사점은 계속해서 뒤로 미루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만 간밤 페드워치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일단 7월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조금씩 높아져가는 것을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월가에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실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동일하게 연준과 같이 신중론을 펼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의 내용이 그러했는데요. 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 완화 소식에도 불구하고 경제 피해는 여전히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틀 자체는 위에 쿠클러 이사가 이야기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 30%의 관세 자체가 여전히 고율 관세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결국
결코 제한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점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의 관세 효과가 이제 조금 드러나는 걸까요? 4월의 관세가 작년 대비해서 130%나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최근 10년 내 최대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해당 수치도 함께 확인이 됐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머스너5 시간을 통해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그래도 간밤 느껴지긴 했습니다. 빅스 지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현재 18선까지 내려갔고요. 20선을 이탈하는 모습은 올해 3월 이후 처음으로 보여진 수치입니다. 시장 안에서의 투자 심리가 약간은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종목별로의 흐름들은 어떠했을까요? 종목 이슈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늘 장중에 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급락하다가 결국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약 값을 굉장히 싸게 인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초반에는 이 제약바이오의 대형주들이 부담을 받아갔었다가요. 행정명령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떻게 인하할지가 담겨있지 않자 시장에서는 이를 완화의 시그널로 또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일라일릴리와 같은 종목들 대부분은 상승한 채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고요. 이 관세와 관련해서 간밤 소비주들은 또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지금까지는 관세 우려 때문에 경기 방어주들의 가격 상승이 있었다면 지금은 관세 우려 완화 소식과 함께 소비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중국향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간밤 포착이 됐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도 M7 안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채 오늘장 마감을 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애플의 소식이 간밤 전해졌습니다. 이제 올해 9월이면 벌써 아이폰 17 출시가 되는데요. 이 17 출시가 3년 만에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애플 측에서는 디자인이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또한 관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는 것 아니냐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간밤에도 추가적인 급등 랠리에 함께 몸을 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주가 간밤 급등한 채 마무리를 지은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카임들리 MD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투자사와 함께 합병한다는 소식에 장중에 무려 60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장 막판에는 270%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투자자문인 데이비드 베일리가 만든 회사와 함께 합병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최근에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도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가는 종목들은 말 그대로 장중의 변동성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자체의 가격 흐름은 어땠을까요? 사실 어제 저녁까지는 굉장히 가격이 긍정적이었지만 일단은 장중에 좀 가격이 후퇴하는 모습이 미국 증시 사이에서는 보여졌습니다. 10만 $1,000대까지 가격이 후퇴가 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최근에 워낙 가파르게 올랐었기 때문에 일부 숨고르기 현상으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곽영은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의 전격적인 진전에 힘입어서 전면 랠리를 펼쳤습니다. 양국이 서로 125%포인트의 관세를 인하하고 90일간의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빠르게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3대 지수의 급등과 더불어서 기술주 중심의 강세장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를 넘게 올랐고요. 이른바 관세 수혜주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로벌 증시 전반에도 낙관론이 확산됐습니다. 이 홍콩과 상하이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 이 중국 보복 관세가 대폭 인하한 점은 내수 회복 기대를 자극했습니다. 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이나 행정명령으로 이 제약주는 혼조세를 보였고 통신, 유틸리티 등 방어주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오늘 밤 발표될 4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는 관세가 실제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영향을
없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데이터로 이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이 관세 완화라는 정책 모멘텀을 활용한 이 반도체, 전기차, 빅테크 중심 단기 트레이딩 유효하고 CPI 발표 이후 수급 탄력 지속 여부를 주목하는 유연한 대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세 인하와 함께 정책 모멘텀은 이어지고 있지만 일단 발표되는 CPI 같은 지표들도 잘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나 업종, 종목도 있었을까요? 네, 특징 종목 중에서 특히 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이 전기차 섹터가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리비안 루시드 GM 등 완성차 전반의 매수세가 확대되며 수출 기대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반도체 업종도 폭발적인 내리를 보였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관세 완화의 최대 수혜주라는 평가 속에 급등을 했고, 이 브로드컴, 마이크론, 램 리서치 등 전반적인 반도체 주가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7%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빅테크 주들도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이 아마존이 8%, 메타가 7% 이상 올랐고, 애플도 중국 매출 우려 완화로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수급이 매입되는 구간에서는 기술주 강세는 구조적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ADR 역시 알리바바, 핀도더 등 대부분이 급등하며 무역 완화에 직접 수혜를 누렸고 히토리 수출 해제 기대감도 규제 해제 기대감도 추가 반등 여지를 높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헬스케어는 혼조였습니다. 일라이 리니는 이제 관세 제외 소식에 반등했지만은 이 트럼프의 약간 인하 방침에 따라서 CVS와 시그나는 급락을 했습니다. 또 방어주인 통신 유틸리티 섹터는 금리 부담과 함께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전기차, 반도체, 기술주 중심의 단기 모멘텀을 활용하되 CPI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는 기 안내를 드린 것처럼 수익 실현과 리스크 관리에 균형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전기차 관련주들, 반도체 그리고 기술주까지 급등했다 설명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국내 증시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이제 글로벌 리스크 완화와 국내 정치 기대가 맞물리면서 이 종목 장세의 확산 국면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먼저 이제 미중 양국의 관세 유예 합의가 글로벌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한 만큼 이 국내에서도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등 무역 민간 업종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대선 레이스 본격화와 함께 추경, 금리나 경기 부양 카드가 연이어 제시되며 정책 기대도 반영 중입니다. 특히 이 건설, 소비재, 증권 업종에는 단기 수급 개선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코스피는 달러 기준 연고점 부근에 근접해 있고 ADR 지표도 과열권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 접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약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반도체 산업재, 자동차 등 무역 수혜주는 수급 연속성 확인 후 눌림목 중심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기관 수급이 돌아서는 실적주는 재평가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분할 매수 유효. 세 번째는 정책 수혜주 테마는 이벤트 시점까지는 단기 탄력 가능성, 수급 소강 시 분할 매도 전략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표현하면은 지수는 고점권이고요. 기회는 종목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AI와 무역 정상화, 정책 수급의 교차점에서 수급 전환 종목 중심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외국인들의 수급 함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무리를 지은 오늘 종목들은 어떤 이슈 그리고 어떤 변동성을 보였을지도 궁금합니다. 김수영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중 관세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주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 기대감에 오른 가운데 M7 종목들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M7 종목들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기업은 바로 아마존이었습니다. 아마존은 총 상품의 약 30%를 중국에서 벌어들이고 있어 관세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판매자들은 관세가 유지될 경우 가격 인상 또는 사업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입니다. 광고 매출 측면에서도 2024년 광고비의 14%가 중국 광고주에서 나올 만큼 중국 의존도가 상당한 만큼 이번 관세 완화로 어제 8.07%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애플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조립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진행하며 매출 비중 역시 중국 의존도가 큽니다. 보도에 따르면 관세가 완화되지 않았더라면 아이폰 가격이 수천 달러까지 오를 수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는 애플에게 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애플은 이미 새로운 관세에 대비해 재고를 확보했고 올 가을 출시될 아이폰의 가격 인상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CEO 팀 쿡과 통화해 애플의 5천억 달러 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테슬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역시 관세 완화의 수혜주로 주목받았습니다. 최근 몇 달간 중국산 부품에 대한 높은 관세로 사이버 트럭과 세미 트럭 생산이 위협받았지만 관세 인하 기대감에 따라 마진 회복 가능성이 부각되며 어제 간밤에 6.75%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제조 비용 부담 완화 기대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미중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 중국 기업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알리바바는 5.76%, PDD는 6.14%, JD.com은 6.47% 상승했습니다. 전자상거래와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번 소비재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관세 완화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섹터는 소비재인데요. 고급 가구 브랜드 RH는 앞선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미 중국 생산을 멕시코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 부담이 엄청 직접적으로 오는 타격을 받는 기업인 만큼 어제 관세 완화 소식은 RH에게 호재로 작용하며 16.35% 상승했습니다. 이 외에도 파이브빌로우, 룰루레몬, 엘프뷰티 등도 강세를 보였으며 또 나이키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신발의 3분의 1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만큼 어제 소식으로 인해 7.34%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소비재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완화 기대감 속에서 반도체 업종 전반에도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브로드컴은 테슬라에 이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며 반도체 섹터 상승세를 주도했는데요. 주가는 역 6.44% 상승했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인 금값은 하락하며 금광업체 뉴몬트 5.93%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며 금매도세가 확산된 영향입니다. 다음으로 라스베거스 샌즈 보겠습니다. 마카오에 위치한 대규모 카지노 리조트를 통해 중국 소비 회복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대표 종목입니다. 미중 관세 유예 조치로 중국 경기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런 카지노주들에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금 전에 1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 자세하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자 컴퓨팅 기업 리게티 컴퓨팅입니다. 부진한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10% 이상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매출은 150만 달러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고 영업 손실은 2,16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파생 상품 평가이익에 따른 비현금 효과로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뉴스 케일파워입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0배 이상 급증을 했고요. 영업 손실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를 포함한 공급망 정비와 상용화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소폭 상승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포입니다. 1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또 2분기 전망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 10.27%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약 바이오 업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약주에 오랜만에 초록불이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 인하를 목표로 한 행정명령에 성명하기 전에 제약주들은 초반에 하락을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우려만큼 강한 규제가 아니라는 평가에 반등했습니다. 일라일리는 2.86%, 화이자는 3.64%, 하지만 CBS헬스는 3.23% 하락을 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제약사보다는 약국 혜택관리자, 즉 유통 중간업체를 겨냥한 구조였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제약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구조로 개편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CBS헬스 같은 유통체인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제 이슈 있었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기업 에널지가 에너지 인프라 기업 LS파워로부터 $120 규모의 인수를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인수가 에너지의 발전 역량과 지역별 공급망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며 주가는 26.21%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플랫폼 기업 카인들리 MD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사 나카모토와 합병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251%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 나카모토는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고문인 데이비드 베일리가 설립한 회사인데요. 정치적 상징성과 함께 비트코인 테마가 결합된 이슈로 해석이 되면서 암호화폐 연관 테마주로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플랫폼 체그입니다. 이 교육 기술 업계에서도 인공지능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체그는 어제 직원 22%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학생들이 AI 기반 학습 도구를 더 많이 사용하면서 기존 교육 플랫폼의 웹 트래픽이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을 받은 건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구조 조정을 비용 효율성 강화와 사업 재정비의 신호로 받아들이며 이 체그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주가는 7.51%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특징 정의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는 오늘 꼭 알아야 할 이슈 5개, 머스트 노 5로 이어지겠습니다.